이번 시간은 하나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신인 구단의 장기 선수 수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문동주 선수를 향한 기대와 내부 평가, 2차 신인 드래프트의 방향, 내년 시즌 로드맵 알아봤습니다. 삼성이 1차 신인 이재현 선수 뽑은 이유와 삼성 프론트가 고려 중인 향후 선수 수급 내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하나가 1차 지명을 영구 지명이 아닌 전국 지명으로 했습니다. 기아가 최고 유격수 제목이죠. 김도영 선수를 뽑으면서 고민 없이 정말 만면의 웃음을 머금고 문동주 선수를 뽑았습니다. 투수가 필요한데 더 잘 됐다. 문동주 선수 제가 이제 인터뷰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정중히 거절하더군요. 이유가 지금은 좀 차분해져야 될 때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서 지금 좀 더 준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9월 23일부터 멕시코에서 23세 이하 야구 월드컵이 열립니다. 문동주 선수가 대표로 지금 선발이 됐는데 지금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 야구 월드컵, 23세 이하 야구 월드컵 대표팀에 고교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문동주 선수 그리고 설린 인터넷고의 조원태 선수, LG 1차 지명 선수죠. 이 2명인데 나머지는 그냥 프로 선수 그리고 대학 선수입니다. 문동주 선수의 장점을 한번 꼽아봐라. 강력한 구위, 안정된 체구, 강력하게 볼을 채는 투구 임팩트가 있는데 고교 때 공식 대회에서 154km를 던졌습니다. 비공식으로는 156km까지. 정말 공이 빠르죠. 장래성을 보고 하나가 뽑았는데 하나 스카우팅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문동주는 장래성이 눈에 띄었고 기량 성장세가 현재 진행형이다. 계속 좋아지는 선수고 고교 1년, 2년, 3년 지금 구속이 계속 올랐다 그래요. 체격도 더 좋아지고 몸무게가 92kg, 올 초에 92kg에 지금 98kg까지. 신장도 1m 88인데 조금 더 크고 있다 그러죠. 하드웨어 좋고 투구 메커니즘이 정말 좋다 그러는데 근데 아마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150을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프로에 오면 그 구속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 아마추어일 때는 대회에 맞춰서 대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 대회가. 이 대회에 맞춰서 그냥 푹 쉬죠. 그리고 컨디션 조절해서 막상 대회 되면 전력을 다해서 그렇다 보니까 대회에서는 딱 스피드건을 대면 그 스피드가 나옵니다. 구속이 150. 근데 프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경기가 있잖아요. 체력이 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몸을 만든다 하더라도 살이 쭉쭉 빠져요. 그래서 살 빠지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힘드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체격이 커지면서 프로에 들어와서 체격이 커지면서 구속이 좀 더 오르는 선수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고 유망주의 경우는 고교 구속이 안 나오는 선수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문동주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구속이 프로에 와도 구속이 떨어질 여지나 그럴 확률이 조금 낮다. 그러니까 그 구속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 때도 아마 구속을 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구단 내부에서 좀 나오는데 스카우트팀 분석에 의하면 체격이 이제 계속 뭔가 하드웨어가 계속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투구 임팩트라든지 투구 메커니즘이 매우 깔끔해서 힘이 분산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힘으로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다. 또 힘을 모아서 쓰는 동작들이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 내부적으로는 역대급 신인 한 명 들어왔다. 매우 좋아합니다. 문동주 선수 이야기를 하는데 스카우트 팀장의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흥분돼서 그것도 상당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문동주 선수와 직접 만나서 면담을 했던 스카우트 팀의 담당자 이야기입니다. 뻔한 립스비스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진짜 이제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인성, 성격 좋다. 근데 인성 이야기 좀 하지 말라는 팬들께서 좀 많으신데 진짜 인성, 성격이 참 좋은 게 느껴졌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것을 많이 물려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면담을 하면서 자기도 이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잘 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 그래요. 순간적인 센스도 있고 대화에서도 상당히 좀 드러나고 똑똑한 선수다 이야기를 좀 하는데 하나가 그러면 신인 1차 지명 문동주 선수 딱 뽑았으니까 9월 13일에 신인 2차 드래프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2차 드래프트에서 누굴 뽑겠느냐. 지금 하나 연고지에 주목받고 있는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세강고 투수 박준영, 그리고 천안 북일고 타자 박찬혁인데, 하나는 신인 2차 드래프트에서 상위 픽은 투수를 눈여겨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입니다. 정민철 단장 얘기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파워툴이 있는 내야를 원했고 포수도 원했고, 올해 신인 수급 테마는 투수다. 물론 뭐 우리가 보강해야 될 부분은 투수 말고도 많지만, 올해 드래프트는 투수 쪽으로 테마를 좀 잡고 좋은 투수를 많이 뽑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투수를 뽑고 그 다음이라고 하면 역시 장타를 칠 수 있는 외야 자원을 뽑을 것 같다. 포수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은 투수다. 하나가 투수 중에서도 미래 선발 자원을 좀 찾고 즉시 전력감을 좀 찾으면 더 좋겠다. 지금 있다면 더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2차 드래프트 상위 픽의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강고의 박준영 선수, 그리고 북일고 박찬혁, 이 두 선수 하나의 2차 1라운드 픽 대상 후보자라고 담당자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는 다른 팀에서도 2차 1번 픽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로 하나가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세강고 박준영 선수가 좀 더 상위 픽에 가깝다, 이런 평가가 우세합니다. 박찬혁 선수는 외야수여서 상위 픽은 아무래도 이제 보통은 내야수 그리고 투수가 우선이고 또 보수 자원도 이번에 좀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박찬혁 선수는 우타자여서 우타 거포가 부족한 팀은 좀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하나 관계자는 하나는 이제 우리 팀은 상대적으로 우타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 투수 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는 거죠. 하나가 이제 박준혁 선수 이야기를 좀 하던데, 하나 관계자 얘기입니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는 투수를 테마로 잡았고, 지금 드래프트에 나오고 있는 투수 중에서 솔직히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박준영 선수가 올해 좀 부진해서 최고 시속 147km를 기록을 하고 140대 중반이 맥시멈인데 작년에는 150km 이상 던졌다고 그래요. 최고도 좋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구속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팀은 투수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고, 박준영뿐만 아니라 다른 투수도 좀 눈여겨보고 있다 그러는데, 1라운드, 2라운드 픽은 뭐 여러 팀이 투수를 많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세강고 박준영 선수는 이 여러 투수 자원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픽이 유력하다 그러고, 물론 하나도 유심히 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나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 전체 자원을 놓고 봐도, 전체를 놓고 봐도 이제 박준영 선수는 최상위급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픽하는 그날 2차 신인 드래프트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가 내년에 좀 바뀌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는데, 해마다 올해는 진짜 바뀐다, 올해는 진짜 바뀐다는 게 정말 세월이 참 많이 됐죠. 근데 하나 팬들께서도 도대체 리빌딩은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싹이 보이면 기다릴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조금 얻은 부분도 있죠. 하나 관계자 얘기입니다. 게임 체인저가 한두 명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각오를 하고 리빌딩 첫 해를 맞았지만 부족하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야구도 서비스 아니겠느냐, 최고 품질을 내놓아야 되고 내년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성적을 조금 더 내는 쪽으로 포인트로 맞춘다는 거죠. 플랜도 좀 바꿔야 한다.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시즌을 마친 뒤에 FA 보강 등 전력 보강 방안을 시사한 것 아니냐. 야구부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했고, 지금 하나는 2군도 지금 리빌딩 중이거든요. 그래서 3년차 이하 어린 선수들이 2군에서 정말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급 베테랑 선수가 1군에 있다가 부진해서 2군을 가더라도 2군에서 경기 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승열 선수가 은퇴를 결정한 것도 이런 팀 내 기조가 한번 됐죠. 뭔가 좀 부진해서 2군 내려가자면 2군에서도 자리가 없다. 눈치가 보인다. 그래서 이승열 선수 본인도 결심을 했고, 예전과 달리 1군 베테랑 선수가 2군에 내려가면 2군에서 경기를 좀 뛰다가 1군 가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제 2군 선수가 그 상황에서 경기를 뛴 기회가 줄어드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 내부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 그럽니다. 시스템 자체가 좀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리빌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1군도 2군도 그게 맞춰가지고 가니까, 내년에는 이런 기조, 리빌딩은 계속 하겠지만 뭔가 이런 기조에서 변화를 조금 예고한다고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성적도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이 이재현 선수를 1차 지명을 했습니다. 즉시 전력감인가? 그거보단 좀 대승할 자질에 주목을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 라이온즈가 하나 이글스와 함께 1차 지명을 연고 지역 선수가 아닌
전국 지명을 했습니다. 삼성은 서울고 유격수 이재현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삼성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사실 야수가 필요했다. 투수 중에 누군가 탁월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선수단 구성, 가까운 근미래 선수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 야수진이 나이가 적지 않다. 퓨처스에서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선수들을 보더라도 유격수 자원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 지명은 야수 쪽을 감안을 했다. 신인 좀 2차 지명. 삼성이 좀 어떻게 움직일까요? 삼성 관계자가 말하는 2차 지명 포인트입니다. 신인 2차 때도 야수를 좀 유심히 볼 거다. 우리는 투수는 최근에 몇 년간 수집을 좀 많이 한 것이고 젊은 투수 자원도 꽤 된다. 반면에 야수 자원은 뎁스가 약하다. 이번 드래프트는 야수 쪽에 관심을 더 가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선수는 즉시 전력감일까요? 삼성 프런트는 좀 길게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 관계자 얘기입니다. 신인 유격수가 곧바로 경기 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재현은 유격수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어깨 좋고 안정된 수비 펼치고 멘탈도 좋고 좋은 자세. 발이 아주 빠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늦지도 않고 유격수 수비가 좀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방망이도 괜찮다 그럽니다. 유격수로서 전반적으로 모든 자질이 골고루 괜찮다는 이야기도 1차 지명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뽑은 김도영 선수가 워낙 유명하고 돋보여서 그렇지 성장성으로만 놓고 보면 미래 성장 가능성만 놓고 보면 우리 이재현 선수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